안녕하세요, 이상합니다. 오늘 태도의 품격 27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 속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영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 거니까 뭐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재밌을 수는 없겠지만, 높낮이 없고 막 잔잔한 영화 못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에게는 이 한 2시간짜리 영화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만 참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괜찮아, 나는 잔잔한 거 좋아해, 이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추천을 살짝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이 영화 자체가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태도의 품격 영상은 절대로 종교에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시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대한 매너 그리고 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상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영상 동안에 교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교황님이라고 하고 싶지만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굳이 님자를 붙이지 않아도 영상 속에 나오는 교황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교황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에 대해서도 제 마음 알아주시고 너그럽게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두 교황의 영화 속 장면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볼 장면은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황이 되기 이전의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과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이 이 두 사람의 대화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설명 들으면 와, 영화 진짜 지루하겠다, 진짜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봐도 너무너무 큰 울림을 주고 많은 영감을 주는 대화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는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교황으로 나오고요, 새롭게 교황이 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스타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캐릭터는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영화 속의 다양한 장면을 통해서도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을 발견해내는 게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장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기 이전의 모습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추기경이었던 그가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Buongiorno. Are you the Cardinal Archbishop of Buenos Aires? Yeah. Oh, Eminence. No, it's fine. Buongiorno, come stai? Tutto bene. The car is just out here. May I? Oh, grazie. Grazie. Oh, Eminence. Eminence. No, I prefer to ride up front. Oh, Grazie. very well. It's a beautiful car. 제가 아까 이 영화는 시종일관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교황의 대화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화만 들어도 충분히 이 두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추구하는 바가 얼만큼이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대화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의 이 두 사람의 행동과 말에서도 그 차이를 확연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그 대비를 나타내주는 다양한 장면들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큰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항에 도착하는 이 장면이 영화의 초반부인데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내가 알고 있는 소탈하고 겸손하고 탈권위적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구나,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은 이 장면을 집어넣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차량 좌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몇 번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JYP 박진영 씨 태도의 품격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의전의 개념에서 자동차에서 상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운전석을 제외하고 차량에는 4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운전석의 옆좌석, 그리고 뒤쪽에 세 좌석이죠. 이 4개의 좌석 중에 가장 좋은 자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운전석의 대각선 뒷자리가 가장 좋은 좌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장님 자리. 두 번째로 좋은 자리는 그 회장님 자리에
옆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의 바로 뒷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3번 자리는 운전석의 오른쪽, 그러니까 조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3번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자리고 가장 불편한 자리, 소위 말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1번과 2번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가운데 자리가 4번 자리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의전에서 정해져 있는 차량의 좌석 순위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모시러 온 이 운전기사, 현장에서는 의전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프란치스코 교황을 어디에 처음에 모시려고 했죠? 상석, 그러니까 운전석의 대각선 뒷자리로 모시려고 그쪽 자리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떻게 행동했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가서 앉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동하는 걸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꼭 상석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상석에 안 앉고 앞자리에 앉는 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장면만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이 감탄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이 영화 내내 곳곳에서 보여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동들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 감탄을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많은 순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작은 장면이지만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박진영 씨 편에서 박진영 씨를 대단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박진영 씨도 차량을 타고 매니저하고 이동을 할 때 상석에 앉아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방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것처럼 똑같이 매니저의 옆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보면서 매니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동을 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특별한 마인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한 마인드는 내가 추기경이라는 위치에 있지만, 내가 교황이라는 위치에 있지만, 그리고 내가 한 회사의 CEO라는 위치에 있지만 내가 맡은 역할일 뿐이고 나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탈권위적인 마인드라는 거죠. 이게 진짜 가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되고, 남들이 앉을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 우리가 소위 그 권력에, 권한에 취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권력에 취하는 건 이 사람이 부족해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많은 리더분들을 만나고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건 그분들의 인성이나 인품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행동이지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까 보세요. 짐 들어드릴까요? 했는데 짐을 안 맡깁니다. 그냥 내가 들면 되죠. 왜냐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상에서 맨날 내 짐을 내가 들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에게는 내 짐은 내가 드는 게 당연한 거고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설령 추기경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CEO라고 하더라도 내 짐은 내가 드는 게 편하다 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짐을 항상 다른 사람이 들어줬어요. 이게 일상이고 이게 내 몸에 익었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마인드와 어떤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그게 한 사람의 평판이 된다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진짜 좋은 예의 정석 아닙니까? 내가 들고 있는 짐을 에스코트하는 의전 담당 요원에게 맡기지 않는 거. 내가 자연스럽게 누려도 되는 상석을 마다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간다는 것. 사소하지만 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한 장면을 더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장면은 영화의 후반부인데요. 두 교황이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보면 Dixon got things wrong. Holy Father. My God, please. Please. No, St. Francis, he loved to dance. No, it's too late for me. No. Come. I show you. Come. No. No, try. Come. I'll teach you. Come. Tatros. One, two, three, four. Go away. Go. I'll face the city. Go to the airport. Go. Beautiful. Ciao. Thank you. Son.
To the airport. Don't bring him back. Gracias. Arrivederci. Ciao. Ciao. 자, 방금 장면에서 에스코트 차량이 들어왔고 운전기사가 내려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가오니까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때 저 운전기사가 어떤 문을 열어줬는지 보셨어요? 앞자리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영화의 모든 장면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만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원사도 있고요. 수녀들도 있고요. 에스코트하는 차량 운전기사도 있고요. 경비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 이 사람들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겸손과 소박함과 탈권위적인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운전기사도 잘 보시면 처음에 공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자동차의 상석 문을 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안내하려고 했죠. 그런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문을 열었죠? 자연스럽게 뒷문이 아니라 앞쪽 문을 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태우는 겁니다.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탈권위적인 멋진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 말고 다른 몇 장면에서 이 운전기사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모습에 놀라고 감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는 진짜 이 얘기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고 흐뭇해져가지고 막 또 흥분하게 되는데요. 진짜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운전기사가 이 장면에서 늘 하던 의전대로 상석의 문을 열지 않고 앞자리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어떻게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영화를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알려주는 방식이 절대 직관적이고 강압적이질 않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어느새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영화의 진짜 큰 매력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카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무교라니까요. 전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매너와 의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너무 흥분하는데요. 진짜 멋있는 장면입니다. 자, 진정을 좀 하고 의전에 대해서 짧게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어요. 제가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의전이나 매너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의전과 매너를 변형해서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 리더들을 칭찬을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석,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마다하는 장면을 향해서 큰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이 권한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권한을 양보하고 사양하는 이 사람이 특출나게 뛰어난 거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게 결코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그대로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과잉의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주어진 권한을 정상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보통, 주어진 권한을 사양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특별하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주어진 권한보다 더 많이 과하게 누리려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더십이나 의전의 차원에서요. 절대로 이 보통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과 비교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힘주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비난해야 되죠.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하게 부당한 의전을 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멋있는 리더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리더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의전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항에서 운전기사를 만났을 때 상석을 양보했잖아요. 너무 멋진 장면이죠. 그런데 다른 많은 장면들에서 보시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상석에 앉아서 이동하는 장면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적인 상황,
많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의전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상석을 사양하는 게 이 의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의전을 자연스럽게 받는 게 좋은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상석을 양보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이건 사적인 상황이잖아요. 내가 이 상석을 양보한다고 해서 무너지고 꼬일 의전이라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사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일상에서 하던 대로 가방을 내가 들어도 되고 상석에 안 앉아도 돼요. 하지만 공적인 자리,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준비된 의전을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훨씬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아유 강사 양반, 내가 프란치스코 교황 다른 장면들 보니까 당당하게 상석에 앉아서 가던데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뭐 가식 떠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장면은 위선자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의전, 매너 이런 것들은 모든 상황에서 100%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멋진 리더는 사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자리에서 내 권한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멋진 게 아니라 내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자리와 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이 상석에 앉는 게 조금 민망하고 불편해. 나는 내 가방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는 게 좀 부담스러워. 설령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내 짐을 맡겨야 되고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경험이 많은 리더고 진짜 멋진 리더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전이란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이 의전이라는 걸 안 좋은 모습만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위 과잉 의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신 분들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누군가가 막 욕심부리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거 이상으로 의전을 누리는 모습만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 의전이라는 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의전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과잉 의전이 아닌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우리 회사에 손님이 왔을 때, 내 공간에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죠? 아니 당연히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주스라도 한 잔 대접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에 미팅을 하러 외부 손님이 오면 우리 회사까지 와줬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차 한 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대접하는 거죠. 이거는 과잉의 문제가 아니고 비즈니스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배려고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 아닙니까? 의전도 그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이 국가 차원으로 가면 그게 국가 의전이 되는 거고요. 기업 차원으로 가면 기업 의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의전이라는 건 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과잉 의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과잉 의전을 제외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정상적인 의전이라고 하는 행위는 국가 차원, 기업 차원,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의전은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태도의 품격에서는 두 교황 속 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공감이 되시고 훈훈한 기분이 드신 분이라면 이 두 교황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이 장면 말고도요, 같은 의미를 가진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오거든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겸손이 묻어나는 장면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는 것도 이 영화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막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자,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이 장면. 그런데 그러면 영화에 대한 스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훨씬 더 흐뭇하고 훨씬 더 행복한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오늘은 제가 너무 흥분했나봐요. 지금 영상 끝날 때가 되니까 목이 너무 아픈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일상에서 즐겁게 매너하시다가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